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19년 12월 19일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미국 현직 대통령 45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에 의해서 탄핵 소추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에 있으면서 탄핵 소추당한 세 번째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가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두 번째가 그 후로 130년이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했으니까 탄핵 판결에서 탄핵을 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의 2달 전에 이 같은 주제로 방송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11개월 후인 내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46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것이다 라고 2달 전에 방송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호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분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다시 말하면 사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탄핵의 이 칼날로 들여닥쳐진 것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의 어떤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탄핵 소추안에서 두 가지,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가지 제목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직권남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회방해죄라고 했습니다. 직권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4억 달러의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냥 4억 달러 준 것이 아니라 그 주면서 그 조 바이든이란 전직 부통령 아들이 거기에서 좀 엉뚱한 짓을 하고 당신 나라의 그 큰 석유 회사에 사회이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석유 회사가 사실은 자금 세탁처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 검찰청장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조사하지 마라. 이거 조사하면은 내 아들이 사회이사로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자금 세탁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한다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내가 10억 불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안 하겠다 하고 조 바이든이 얘기를 했지만,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총장이 얘기하면서 이런 데 대해서 당신이 조사를 한다면 내가 검찰총장 당신 목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내가 압박을 가하겠다, 바이든이 얘기한 그 일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은 조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도리어 그걸 받아서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러시아 게이트는 판명이 됐죠. 트럼프가 직접 그것을 대선에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를 이번에는 다음 선거에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들인다, 압박을 가한다,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대통령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의회 방해는 미 하원이 청문회를, 이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데 백악관에 있는 현 비서실장, 그리고 전직 백악관 안보실장을 담당하던 볼턴, 트럼프가 이 소위 말하면 파이어한 볼턴까지도 나가서 청문회에 정인으로 서지 말라고 했는, 이것이 의회를 방해한 죄다 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미 하원에서는 첫 번째 대해서는 트럼프가 잘못했다,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는 게 230, 두 번째 의회 방해죄에 대해서는 229 찬성으로 229대 찬성 198의 반대로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229나 230대 197대 198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한 표도 이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옳게 가고 있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잘못했냐 못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완벽한 이 정당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11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공화당이 한 표도 일탈이 없었다는 것은 공화당 자체 내에서는 이미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한 사람 외에 다른 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 바이든이 지금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지만 조 바이든 자신이 굉장히 흔들리고 조 바이든 아들 자신의 문제가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이 민주당에 대한 대선 후보로 나서더라도 공격에 공화당으로부터 공격받을 포인트가 되는 데다가 따라서 공격을 받을 포인트가 된다는 건 바이든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후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소위 말하는 블룸버그나 그리고 워렌 역시 바이든보다 압도적으로 더 나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에서는 트럼프를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혹은 정상적인 선거가 되기 직전 민주당에서 트럼프와 필적할 만한 유일한 후보로 세워서 내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니까 일단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을 흔들어서 내년 대선에서 이겨보자, 정권을 탈환해오자라는 욕심에서 트럼프 문제를 탄핵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이 판결되려고 하면 상원에서 2분의 1이 아닌 하원에서 탄핵 소추는 2분의 1 이상이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입니다. 상원 숫자는 100명입니다. 이 구성 멤버는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입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탄핵이 판결을 받으려면은 67명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45명, 22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쪽으로 가서 트럼프 탄핵하자 하고 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것을 시작해서 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지만 미국의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결정하고 탄핵 판결은 상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재판장이나? 미국에는 헌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을 내리는 판결위원장이고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하고 하원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 배심원 100명 중에서 67명이 예스를 해야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게 돼 있는데 67명을 만들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100분의 1, 1%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번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 가결되는 거 보면 공화당의 일탈이라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이탈이라는 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럼 2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 쪽으로 가서 트럼프를 죽이자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것은 대선 가도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공화당은 더 뭉쳐졌으면 뭉쳐졌지 이번 탄핵 소추를 계기로 해서 흩어질 가능성은 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볼 때는 따라서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든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이 더 수렁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추가 되면 그걸 상원으로 넘겨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낸시 펠로시가 이것을 상원으로 넘길 날짜도 지금 명시 안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빨리 넘겨라, 빨리 해치우고 국내 정치 대선에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국민 여론을 봐도 사실은 탄핵 소추 가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 여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를 탄핵시키자 여론이 많았는데 실제로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이 시점에 와서 국민 여론들이 트럼프 탄핵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퍼센티지가 탄핵시켜라는 퍼센티지보다도 3%나 더 많다는 거죠. 탄핵을 원치 않는다는 게 3%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으로, 물론
탄핵 소추에 대한 국민의 여론 자체가 꼭 공화당으로 갈 것이냐라는, 탄핵 소추에 반대한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게 꼭 공화당 쪽으로 표가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트렌드로 본다면 탄핵을 시작한 민주당은 시위를 떠난 화를 떠난 화살이 된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진 겁니다. 국민들은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지만 트럼프를 탄핵시키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46% 탄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17% 트럼프는 의회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가 사임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29%는 탄핵 혐의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자체를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가 26%입니다. 덜 지지한다가 20%. 그러니까 소추안 가결되고 나니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 숫자가, 덜 지지한다, 소추안 가결되고 난데 덜 지지보다 6%나 더 많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트럼프 캠프에 소위 말하는 펀드레이징,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보면은 공화당은 한 표도 일탈이 없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밀어주자는 게 만장일치고, 국민 여론도 트럼프를 덜 지지한다는 것보다도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나 트럼프가 사임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또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가 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탄핵을 하기 전보다, 소추안 가결되기 전보다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함으로써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잃은 게 앞으로 잃을 것밖에 더 없다는 거죠. 왜?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자체 내에서 대권 후보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되고, 탄핵 문제에서 탄핵이 부결되는 순간 트럼프는 그때부터 조 바이든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했던 검찰총장을 모가지를 치라고 우리 아들 이 사회 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모가지를 치라고 압박을 대통령에게 넣는 이 사실들을 가지고 트럼프는 역공격을 하고 공화당은 역공격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팩트니까, 추정이 아니고 팩트니까. 그리고 이 사실 팩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미 줄리아나 현재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우크라이나를 8번을 왔다 갔습니다. 폼페오도 몇 번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폼페오가 관련된 다른 나라에,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에도 몇 차례, 4차례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역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사실 44대 때 오바마와 바이든이 이 페어로 있던, 대통령과 부통령의 페어로 있을 때에 민주당 자체가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다른 주변 국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게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통한, SMS를 통한, 이메일을 통한 이 소위 말하는 선거 공작을 했다라는 증거들을 도리어 공화당 쪽에서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판결이 나오는 즉시 그때부터 역공격할 준비를 공화당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괴롭지만 자신만만했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 시점에 트럼프는 미 하원 민주당 모든 의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카드 내용에 그 안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면서 6페이지짜리 소위 말하는 이 펠로시에게 보낸,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왜 반격을 하는지 내용이 들어있는 6페이지짜리 편지를 모든 의원들한테 카드 속에 그걸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내용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결집은 공화당 내에서의 결집,
국민들의 결집, 탄핵이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방송을 하면 어떻게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고 트럼프가 탄핵은 당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원의 이 지금 구성 멤버를 구성 숫자를 보면 숫자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재선이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가 민주당이 탄핵을 끌고 간다는 걸 알고 트럼프는 민주당을 재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계속 축적해 놓고 있고 민주당 자체가 대통령 후보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에 맞설 만한 민주당 자체의 대통령 후보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탄핵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트럼프는 역공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단계별 준비와 과정을 지금 준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국민들 여론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을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이 탄핵을 자기에게 도리어 유리한 무기로 끌고 있고 그리고 후원금도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되기 전 또 더 넘어서 미 하원에서 탄핵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전보다도 자 이제 수렁에 빠진 건 민주당이에요. 탄핵 부메랑을 민주당은 크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내년 대선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어가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탄핵을 섣부르게 꺼낸 이유 때문에 앤드류 존슨이나 빌 클린턴의 경우와는 달리 탄핵 소추가 가결당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급격히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당으로 정권을 빌 클린턴은 공화당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을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트럼프를 공격한 이상으로 탄핵 부메랑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은 분들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